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 조작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문화가 사회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루킹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번 인터넷 세상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즘에 이제 드루킹이라는 단어가 연일 화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포털 사이트에 정부의 어떤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 어떤 추천수를 조작한 그런 혐의 때문에 결국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천수를 조작한 사람이 이제 드루킹이라는 이제 예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것은 이 게임 블리자드에 나오는 그 마법사 드루이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루이드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의 왕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루킹이 그 네이버에서 결국 여러 가지 정치 분석 기사 글들을 게재해서 결국은 이제 그 파워브로그로 선정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결국 보도가 되면서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댓글 조작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특별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뭐 특검이라든지 정말 궁금한 것은 댓글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치는 바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한쪽으로 바람을 타게 되면 판세가 아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타도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거짓 정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났을 때 그 기사에 호감순이라든지 또는 비호감의 댓글을 올리면 그 댓글에 대해서 추천수, 좋아요라는 추천수를 많이 누른 그런 글이 베스트 댓글, 이른바 베댓이라고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베댓을 이제 많이 보고 기사를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베댓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람을 타기도 합니다. 정치판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비난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결국 베댓이 결국 댓글로 그 비난하는 글에 호감을 표시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공감 추천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기사에 여론이 형성되고 또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한테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베댓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 댓글은 공감수가 많아야 되는데 공감 추천수를 많이 드루킹이 어떤 조직적으로 공감수를 조작해서 그래서 베댓을 조작함으로써 여론까지 조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소수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베스트 댓글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000명 정도의 아이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 3,000명만 좋아요를 누르면 베스트 댓글이 되죠. 근데 모든 기사에서 다 베스트 댓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글을 쓰고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글을 쓰고 한 3,000명의 아이디가 베스트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 공감, 추천수를 누르면 그러면 추천수가 늘어나서 결국은 베스트 댓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 일반인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10개 정도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으니까 300명만 있으면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 그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일부 정치인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정당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일종의 마타도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이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정황을 잘 모르면 어떤 그런 여론몰이나 어떤 그런 베스트 댓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사를 보고 또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실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감수 댓글에 3천 전후인 경우에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이 네. 10만이 가볍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디를 한 사람이 10개씩 가지면 한 300명의 댓글 부대만 있으면 네. 10만 명에 된 사람들에 대한 그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청자들이나 또는 뭐 네티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기사가 아니라 모든 기사에 있어서 호감과 비호감을 가지고 베스트 댓글로서 결국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었죠. 사실 여론 주도 기관은 정통 언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론 주도가 지금 불과 한 300명 정도 되는 댓글에 의해서 이제 여론이 주도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댓글 부대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300명이 움직이면서도 요새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프로그램이라서 자동적으로 또 공감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댓글 조작도 쉬워졌고 여론 조작도 쉬워졌고 심각하네요. 또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저게 거짓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믿게 되고 또 심지어는 댓글 부대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네. 베스트 댓글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래야만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댓글의 글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런 글에 대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결국은 공감, 추천, 호감을 눌러버리면 그럼 일반인들은 그 기사의 내용을 보기 전에 댓글만 보고도 이 기사가 일반인들이 다 이 기사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반의 여론인 것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입장은 자신들은 뉴스를 뭐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댓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대책과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의 그 댓글 시스템이나 기사 배열 문제가 그 결국 여론을 주도하는 게 아니나 이런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말하기에 자기네들은 뉴스를 제작 생산하지 않는다. 네. 그건 이제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자기네들은 여기에서 정거장처럼 유통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뉴스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털 사이트의 그 댓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배대 시스템이죠.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배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들어오는 클릭 수가 많으면 광고 수익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는 이 댓글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광고 수익을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야, 자기네들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댓글 조작됐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본인의 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많이 잃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털의 그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필요한 이 대책, 사실은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의 77%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한 56%가 이 포털을 언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상당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책으로 이 배대 시스템 제도를 없애자, 아니면 댓글 자체를 없애자, 아니면 그 외국 구글 사이트처럼 구글 사이트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싶으면 바로 그냥 원래 이제 클릭하면 신문사 홈페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런 방안들은 있지만 사실은 광고 수익과 포털 사이트는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포털 사이트가 댓글 시스템, 배대 시스템을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하는 회사한테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기 전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면 댓글 시스템을 그대로 두되 이 포털 사이트한테 감시 의무를 맡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광고 수익을 훨씬 넘어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경제적 논리로 아 그래 그럼 댓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댓글 부대 조작 이런 거는 스스로 감시해라. 네. 그리고 필터링을 해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계정들은 계속 폐지시키거나 또는 뭐 삭제시켜라. 이런 일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럼 광고 수익의 몇 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럼 본인들이 이제 그런 댓글에 대한 것을 이제 들여다보고 또 감시하고 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그렇군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앙심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늘 이렇게 지혜롭게 깨어 있지 않으면 앙심을 품게 되고 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바른 것을 분별하는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짓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드루킹 사건은 진실을 결국 가리게 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댓글 부대, 매크로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악의 입장에서 발전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는 능력을 일반인들이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갖는 능력만큼이라 또 분별력을 흐리게 속이는 그런 능력들도 또 한편에서는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짓 뉴스가 많은 세상이라 어차피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적어도 개인이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드루킹 사건의 댓글 부대 그분들이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댓글 부대의 일원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정말 멀리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분별력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한테 자정 노력을 하게 하고 하게 하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서 광고 수익에 훨씬 넣는 그런 과징금을 부과케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우리가 현상보다는 그 핵심과 사실이 뭔지를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나 지혜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그런 중요한 그 위치나 그런 자리에 믿는 자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서서 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포털 사이트나 뭐 그런 문화를 좀 주도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의 때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둠의 권세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요소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일꾼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